연립방정식을 공부합니다. 1차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변수가 지금 두 개죠? 그래서 요거를, 이게 변수의 개수예요. 2원. 최고차가 1차니까 2원 1차 연립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상 이 2원이라는 말은 별로 사용하지 않죠. 1차 연립방정식입니다. 어쨌든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 중에서 여러분이 시간이 빠를 것 같은 걸 택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가감법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거 두씩 더하면 y가 없어져서 x값 먼저 쉽게 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건 3x, 그쵸? 여기 12가 돼서 x값 4가 나오고요. 그 x값을 여기다 넣든 관계없습니다. y값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가감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대입법이란 첫 번째 식 y 이퀄 얼마입니까? 3-2x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갖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값 구해주시고, 자, 다음에 y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을 우리는 대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등치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 식이 y 이퀄 3-2x고 두 번째 식은 y 이퀄 x-9로군요. 그래서 이제 y 같다고 넣어가지고 3-2x는 x-9랑 같아요 해서 x값 먼저 구해주시면 되죠. 당연히 4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x값을 대입시켜서 y값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린 등치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감법이나 대입법이나 등치법 빠를 것 같은 걸 택해서 여러분 자 1차 연립방식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1차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다르게 한번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자, 요건 직선이거든요. 자, 직선 가서 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런 직선이고 이것도 직선이에요. 이렇게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다. 그걸 구한 게 지금 4,-5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입니다. 자, 두 직선이 일반형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런 걸 일반형이라고 그러고요. 기울기하고 y축 절편이 보이는 것을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으로 바꾸면 by 마이너스 ax 그 다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y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걸 바꿔볼게요. 두 번째 거는 뭐 여러분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바꾸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서 바꿔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울기도 보이고 y축 절편 이렇게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선 3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두 직선이 이렇게 일치를 해요. 직선이 하나 있고, 그렇죠? 또 직선이 이렇게 일치하면 해가 무수히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해가 무수히 많다, 정할 수 없이 많다 해서 이걸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직선이 일치하려면 기울기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y축 절편까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b분의 a랑 뭐랑 같다? 마이너스 b-분의 a- 기울기도 같고 동시에 또 y축 절편까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c 자 같아야 되죠. 마이너스 b-분의 c-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 마이너스를 없앨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쓰지 않고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도 관계없죠. 이렇게 지워도 관계없습니다. 자, 요거까지 지워졌네요. 자, 이렇게 지워도 관계없죠.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2분의 3이랑 뭐랑 같습니까? 자, 4분의 6이랑 같습니다. 근데 이 등식이 영향이 없어요. 이거랑 이거랑 바꾼다 해도 등식엔 영향이 없습니다. 6분의 3, 그죠? 4분의 2 같다. 등식에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바꿔 쓸게요. 일관성을 두기 위해서 얘랑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a-분의 a 됐죠? 그 다음에 b-분의 b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바꿔볼까요? 두 번째 것도 바꿔보면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을까요? 요거랑 바꾸면 되죠? 자, c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b-분의 b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동시에 성립이 될 때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부정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 보세요. 이걸 묶어서 한번 써보죠. 자, 요거랑 묶어서 씁니다.
묶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분의 A 이퀄 B-분의 B 이퀄 C-분의 C가 같을 때 자, 두 직선이 일치하면서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두 직선이 평행이에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두 직선이 평행이라면 기울기는 같아야 되겠죠. 요거 기울기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성립이 되죠. 요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Y축 절편은 달라야 돼요. 요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요거는 같아야 되지만 이건 달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는 절대 해가 없습니다. 두 직선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해가 없어. 그죠? 그래서 블룸 이렇게 얘기하고 두 직선이 평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요거랑 엮어서 쓰면 요거는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 A-분의 A 꼴 B-분의 B 꼴 자, B-분의 B랑 같고, 자, C-분의 C는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설명 다 했죠?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도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죠. 첫 번째는 한 쌍의 근을 갖는 경우죠. 한 쌍의 근을 갖는다는 말은 뭘까요?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되니까 기울기만 다르면 됩니다. 기울기만 다르면 두 직선은 항상 만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다르면 끝나는 거예요. 기울기만. 그래서 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지 않을 때 한 쌍의 근죠. 두 직선이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시험장에서 날마다 이거를 전부 다 유도하고 해서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 푸는데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 2, 3번을 정확하게 집어넣고 자 1차 연립 방정식의 해의 개수 세 가지죠. 한 쌍의 근을 가질 때 불능일 조건 그 다음에 부정일 조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를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운 걸 갖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연립방식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랬으니까 두 직선이 일치할 조건 쓰면 되겠네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B분의 A 그렇죠? 그 다음에 C분의 뭐죠? B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분의 C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요거랑 요거의 곱은 요거의 곱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B제곱은 뭐랑 같습니까? AC랑 같다. 요게 첫 번째 식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요 등식에서 C제곱은 요거랑 곱이죠. A, B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1식에서 2식을 나누면 B하고 C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A, B, C는 0이 아닌 실수니까 이걸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B제곱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식에서 2식을 나누면 자 여기서 다시 이거랑 곱은 C3승이죠. 그 다음에 B3승이랑 같다. 이거랑 곱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곱셈 공식 자 우리가 다 다뤘던 거 이용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B-C 그죠? B제곱에 플러스 BC 그 다음 플러스 C제곱해서 곱셈 공식에서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항상 양이에요.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게 0이 된다 해서 B 이퀄 C가 나오는데 이게 왜 항상 양이냐면 잠깐 설명을 하면 요거는 완전적으로 바꿔볼까요? 2분의 1 C의 제곱이죠? 이렇게. 그럼 B제곱 여기 보이고 2배 이거 하면 이거 나오고 4분의 1 C제곱인데 여기 C제곱이 돼야 되니까 요거는 4분의 3 C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A, B, C는 뭐가 아닌 실수라고 했어요? 0이 아닌 실수이기 때문에 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나 같죠. 자 근데 요 C는 0이 아니란 말이에요. 역시 이거 항상 양이에요. 그렇죠? 이거 0보다 커나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양이 될 수밖에 없죠. 항상 양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커나 같고 자 4분의 10 C 제곱에서 이 C는 0이 아닌 실수이니까 이건 항상 양이죠. 실수의 제곱이니까 0이 아닌 실수라서요. 이게 항상 양이니까 이게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B 이퀄 C라는 명제를 끌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B랑 C랑 같다를 일식에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어보면 B랑 C랑 같은 거니까 여러분 단같이 되겠죠?
이거랑 이거랑 지울 수 있거든. 0이 아닌 실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B랑 A랑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또 뭐 이 식에 넣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B하고 C랑 같으면 이거랑 또 이거랑 지우니까 C랑 A랑 같다. 뭐 같은 얘기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하 A, B, C는 모두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 C가 모두 같으니까 자 X 플러스 Y의 값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0이 아닌 실수라서 A, B, C가요. 이 단수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A, B, C가 같으니까 이거 전부 다 자 양변을 A로 나누든 B로 나누든 C로 나누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지워지죠. 이것도 지워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지워지니까 우리는 이건 0이고요. x 플러스 y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x 플러스 y는 뭐가 답이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 마이너스 1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두 직선이 일치하는 거죠. 연립방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다. 조금 전에 다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죠. 1차와 2차의 연립방식을 풀 때는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1차 x 이퀄로 얼마일까요? 2y 플러스 1이죠. 이것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2y 플러스 1 그죠? 곱하기 y 그 다음 마이너스 y 제곱 이퀄로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y 제곱하고 y 제곱하고 해서 y 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y 제곱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y 그 다음 마이너스 6 이퀄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면 y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하고 3 플러스 마이너스 이퀄 제로가 되기 때문에 y는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 x값은 y 대신에 2 여기다 집어넣으면 x5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두 쌍의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뭐 철저히 계산 능력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1차와 2차를 연립할 때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푼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2차와 2차의 연립 방식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철저히 계산 능력에 관련된 부분이죠. 자, 인수분해가 되는 쪽이 있네요. 요거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2x 그 다음에 x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y, y를 맞춰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퀄 제로가 되는군요. 그럼 요거 이퀄 제로, y 이퀄 2x 그죠? 요거랑 연립시키면 돼요. 그래서 x제곱에 플러스 xy 마이너스 12 이퀄 제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퀄 제로 해서 뭐가 있을까요? y 이퀄로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돼야죠. 요거랑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12 이퀄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1차, 2차 연립 배웠으니까 대입해서 풀면 되죠. x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x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자 요거 넘길게요. 12. 그럼 3x제곱이 10이니까 x제곱은 4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갖다 집어넣어주면 y는 플라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복부 동순입니다. 부호가 동순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1차, 2차 연립 마찬가지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x제곱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이코로 12가 되죠. 그럼 2분의 1 x제곱 10이니까 x제곱 그렇게 나오겠죠. 자, 요거는 얼마 쓸 수 있느냐면 24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x는 얼마 나올까요? 자,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24죠. 자, 요거는 얘기할 거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에 2루트 6이 됨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y값은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y는 얼마가 나올까요? y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네요. 그러면서 얼마 쓸 수 있을까요? 루트 6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x가
플러스 2루트 6일 때 y는 마이너스 루트 6이고 x가 마이너스 2루트 6일 때 y는 플러스 루트 6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 줄만 알면 됩니다. 2차 연립은 2차와 2차 연립 중에서 어느 한쪽이 인수분해가 되는 쪽이 있으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하죠. 자, 또 하나의 2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거나 인수분해 되는 쪽이 없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쪽이 없는 경우는 최고창을 소거할 수 있으면 최고창을 소거해 보세요. 최고창 소거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식에 2배를 해주면은 최고창이 소거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요걸 1식으로 두고 요걸 2식으로 두면서 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1식에서 2식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몇 배 한 거? 2배 한 거를 빼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없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시겠죠? 떨어지면서 얼마 나올까요? x.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쓸 수 있을까요? 자, 3i가 되겠죠? 3i가 되면서 이퀄로 제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린 여기서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네요. 요거는 y로 바꿔서 푸는 게 좋겠네요. 자, y 이퀄 마이너스 3분의 1 x 하면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y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랑 이거랑 연립시키든 이거랑 연립시키든 상관없어요. 연립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랑 x제곱 밑에가 개수가 좀 편하죠? 그 다음 플러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 이퀄 제로 연립시켜주면 되겠습니다. 1차, 2차 연립이니까 갖다 루트로 가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9i 제곱이 되겠죠? 9i 제곱인데 요거랑 합해줘. 10i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i 요거 하니까 마이너스 몇 i? 4y가 되겠고 마이너스 6 이퀄 제로가 되는군요.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누면 5y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y 그 다음 마이너스 3 이퀄 제로 이렇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5y 쓰시고요. y를 쓰시고 그 다음 뭘로 썼을까요? 3, 그 다음에 뭘로 썼을까요? 여기는 1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조진식이죠. 자, 마이너스 2y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로 두고 여기를 플러스로 두면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 이퀄 제로 또는 요거 이퀄 제로 되죠. 그래서 y 하나 나오네요. 마이너스 5분의 3 나오고요. 또 y 이퀄로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x값 구하는 거 너무 쉽죠? 자,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자, 그래서 우리가 자, x 5분의 9가 나오겠고 y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3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아하, 이렇게 두 쌍의 답이 나오는구나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2차 연립 방식 배웠네요. 어느 한쪽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최고창을 소거해 보는 거예요. 최고창이 소거가 되면 최고창 소거하는 방법을 택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죠. 또 하나의 2차 연립 방정식 만나게 되죠. 자,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나 했더니 인수분해 되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창을 소거해 봤더니 최고창 소거가 안 돼요, 여러분. 최고창 소거하는 방법을 이용해 보려 했더니 역시 안 되고 이럴 때는 상수항을 소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상수항은 여기다 1식에서 자, 2식의 3배한 것을 빼주면 이 상수항이 소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6x 제곱이 되겠고 잠깐 쓸게요. 3배한 거니까 3xy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은 얼마 나오냐면은 10x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0x 제곱 그 다음에 얼마 쓸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y 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3xy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퀄로 제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수항을 소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인수분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x 그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2x 이렇게 적어주시고 y하고 y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고 이게 뭘까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요거 이퀄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이퀄 제로 또는 요거 이퀄 제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y 이퀄로 마이너스 5x 요거랑
자, 이거랑 연립시키든 이거랑 연립시키든 관계없습니다. 어느 거랑 연립시켜도 관계없어요. 자, 이걸로 해볼까요?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xy 그 다음 플러스 2 이퀄 제로 요거랑 그 다음에 y 이퀄로 몇 x? 2x랑 자 2x제곱 그 다음 플러스 xy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퀄 제로 이렇게 연립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5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1차, 2차 연립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겠죠. 여기 플러스 2x 제곱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퀄 제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우리는 x제곱, 3x제곱은 2가 되는군요. 그래서 x제곱은 뭐 나올까요? 3분의 2가 나와서 자, x는 결국 얼마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가 돼요. 그런데 자, 루트 3을 분자분모에 곱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쓸 수 있을까요? 3분의 루트 6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죠. 자, 그 이 값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하 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자, y 대신에 2x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요거는 4x제곱, 이게 2x제곱이니까요.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쓰면 x제곱, 이것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x는 얼마 나올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i가 되는데 여러분 분자분모에 루트 2를 곱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리고 거기다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요 값을 갖다 집어넣어주면 자, 다음과 같이 y값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와 2차의 연립에 인수분해가 되는 쪽이 있으면 인수분해 해결해서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요. 최고창 사고가 소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살펴보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상수항을 소구해서 순서 있게 쭉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와 2차의 연립방식 풀이를 간단하게 또 맞춰봤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강은 철저히 계산 능력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연립방정식을 보니까 x 플러스 y야. 그 다음에 xy라는 인수는 모두 교체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xy의 대칭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럴 땐 치환해서 풀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식이 인수분해를 하면 xy의 x 플러스 y 이퀄 30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인수로 모두 교체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치환해서 풀면 돼요. 이거 뭐 t로 한번 치환해 볼까요? 자, 이거 s로 치환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문자로 치환하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뭐냐면 t 플러스 s가 11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t 플러스 s는 얼마일까요? 11 그런 얘기고 자, ts죠. 그래서 이거는 ts, st 이것은 3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S, 요게 T죠. 자, 그러면 1차와 2차의 연립이니까 뭐부터 구해도 관계없어요. S를 없애가지고 T부터 구할까요? 그러면 S는 11-T니까 요거 11-T 그 다음에 T 이렇게 돼서 1차를 2차에 대입한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한 우편으로 넘기겠어요. 그러면 T제곱이 되고 이렇게 정리한 거 우편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1T 플러스 32코로 제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수분해 가지고 멋지게 되네요. 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5하고 6을 맞춰주면 되죠? 완벽하게 되네요. 그러면 t가 5 또는 6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t가 5가 나올 수 있고 그럼 t가 5가 나오면 여기다 5를 집어넣어 주니까 s는 6이겠네요. 그렇죠? s6 되겠고 그 다음에 t가 만약에 6이다 그러면은 자, 이게 6이면 s는 5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군요. 그럼 원위치 아까 한 거 그대로죠. 자, x 플러스 y가 5고요. 그 다음에 x, y가 6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x 플러스 y가 6이죠. 그 다음에 x, y가 5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1차와 2차의
연립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y는 o-x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o-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퀄 제로 이렇게 되니까 자 마이너스 x 우변을 넘깁니다. x 마이너스 5x 그 다음 플러스 6 이퀄 제로 이렇게 돼서 인수분해가 되죠. xx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하고 3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요. x는 2 또는 3이 나오는 거예요. x 2 또는 3. 그래서 여기 있죠? x 2 또는 3 나오겠죠. 그럼 그때 y 값은 뭐 여러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때 집어넣어주면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죠. y 대신에 6-x를 여기다 넣으면 여기 이제 6-x 이렇게 되고 이퀄 5니까 자, 마이너스 x의 우변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퀄 제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5하고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x5일 때 x5면 y는 당연히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쌍 나오고 x1일 때 자, x1을 넣으면 y는 5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네 쌍의 답을 얻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인수를 x 플러스 y나 xy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우리가 xy 대칭형이다 그러고요. 이 대칭형은 치환해서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계산만 잘 할 줄 알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정확하게 해두시고요. 문제 속에서 1차와 2차 연립이든 2차와 2차의 연립이든 자유롭게 여러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1차 연립은 아주 쉽죠.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을 쓰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 강을 종합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을 되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번 강은 철저히 계산 능력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처음에 뭘 배웠습니까? 1차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으로 1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 배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 연립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해의 개수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 이 세 가지 정리 완벽하게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배웠습니까? 1차와 2차의 연립이죠. 1차와 2차 연립인데 이때는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푼다 그랬고요. 네 번째 2차와 2차의 연립입니다. 2차와 2차의 연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쪽이 있는가 처음에 판단을 해 주시고요. 인수분해 되는 쪽이 있으면 인수분해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는 게 없어요. 이럴 때는 최고차항을 소구할 수 있나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이 두 개가 안 될 때 그때는 상수항을 소구해서 2차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 배웠습니까? x, y 대칭형에 대해서 배웠죠. x 플러스 y나 x, y라는 인수로 모두 바꿀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걸 치환을 이용해서 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강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배수의 진을 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태본을 얻고 오로지 전진뿐이다 이런 각오로 매일매일 하루 임할 때 그 하루의 연속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하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에 가입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